소셜 라이브 생방송 작기 강지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서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 있는 주가연 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서울 밀착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밀착 지원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주가연 팀장님께서 오늘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고 향후 미래에 그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진행하는 방향 같은 거를 설정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 협동조합 센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좋은 사업을 하신다거나 좋은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상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주가연입니다. 네. 팀장님 워낙 처음 뵀을 때부터 워낙 그 인물도 좋으시고 성격도 워낙 좋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건물이 워낙 막 난립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어려워서 많이 헤매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몇 번 오다 보니까 좀 이력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오늘 그 팀장님께서 아까 잠깐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듯이 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그에 대해서 이 전체의 규모가 굉장히 크던데 이 부지에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여기는 원래 그 질병관리본부 센터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쪽에서 이제 식약청도 있었고 이 안에.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청이나 이런 그 왜 서울에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그 건물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공간이 네. 비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네. 혁신 파크라고 해서 네네네. 어떤 혁신적인 일들을 하는 어떤 그 시장님의 어떤 정책과 잘 맞는 그런 네. 단체들을 이쪽에 이제 심으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현재 그 빨간 벽돌 제일 가운데 있고 제일 큰 건물이 사회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 사회경제지원센터 안에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건물이 또 있어요. 네네네. 그쪽 건물도 있고 그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이제 그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새롭게 그 이제 그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자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그 이모작 센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기업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도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사회적 경제 그 지원 센터에는 협동조합 상담 지원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자발대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건물이 워낙 큰데요. 반절 나눠서 왼쪽은 청년 일자리 그 이제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 센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어떤 그 비영리 단체로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센터에는 또 그 서울 지역 협동조합 협의회도 있고요. 다양한 단체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제가 협동조합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소비자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 안에서 네네. 그 박원순 시장님 그 모토 아래 뭐 서울 혁신 파크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쪽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군요. 일반인들이 혹시 그런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저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오늘 많이 정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저도 인생 이모작이라든가 뭐 창업 지원이라든가 뭐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심하게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서울 시민으로서 활용을 좀 많이 해봐야겠군요. 네. 그러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과연 이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물론 제가 밀착 지원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걸 교육을 지금 처음 받았기 때문에 잘 솔직히 생각이 어떤 뭐라 그래야 필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물론 더 앞서가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나 그 팀장님께서 그 여기서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아니면 내년에 어떤 걸 하겠다는가 이런 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네. 일단 저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요. 네.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도와주는 그 상담을 하는 역할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작년에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다른 단체들이 각 권역을 맡아서 상담을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그 정보를 취합하기도 그렇고 또 상담의 질들이 물론 각 파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균일하지 않다는 어떤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군데서 좀 이렇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 네네. 군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모법인이 협동조합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이제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상담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만드세요?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필요해서 그렇죠.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내지는 나라에서도 협동조합 하고 서울시에도 또 협동조합 만들기 쉬워졌어요. 그리고 포스도 많이 붙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통 협동조합을 만들면 나라에서 뭔가 도와주겠지. 뭔가 지원책이 있겠지. 이런 사심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요새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협동조합은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이 자금을 만들고 우리들이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협동조합 내지는 협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고 우리들이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운영하고 우리들이 사용하는데 네. 우리들이 주인이면서 우리들이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기본 원리가 그런데 그들을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그 어떤 사업체라서 나라에서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 좋지 않다. 왜냐면 아무래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그 제재나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라, 이런 데다 써라, 이렇게 어떤 그 본인들의 사업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나라의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동조합과 맞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걸 고민하던 중에 이분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만들어서 안정적인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게 저희의 큰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하나로 지원센터가 올 2월에 개소하면서 저희가 이제 집중 업무는 전화 업무, 전화로 이제 협동조합 어떻게 만들어요? 협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방문 상담으로 저희가 이제 서류도 검토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리죠. 그게 이제 기본 업무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상시적으로 매주 수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기초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초교육 받으셨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초교육을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네. 목요일 날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날은 아이쿱이라는 곳에서 거기도 예전에 같이 상담을 했던 한 권역을 맡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쿱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는 목요일 날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협동조합의 그 어떤 문화의 확산, 협동조합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좀 이해한 다음에 협동조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무작정 만들겠다 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기초교육이 진행이 되면 그 기초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이제 설립 필수 교육이라고 해서 2가지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운동의 성격과 사업체 성격을 2가지 같이 가야 온전한 협동조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성격은 협동조합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네네네. 사업체의 성격은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죠. 모델이 잘 구축이 됐는지 사업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설립 필수 교육이라고 해서 인문 심화 교육, 협동조합을 잘 아는 교육, 그다음에 비즈니스 필수 교육,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드리고 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설립하실 때 필수 교육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설립을 하실 때 정관도 작성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런 것들을 어떻게 네.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설립 컨설팅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 지원기관 중에 처음으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립을 도와드리는 그런 설립 컨설팅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 이슈 컨설팅이라고 또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설립하기 전에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막상 설립을 하고 나니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세무회계 같은 건 전혀 모르세요.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세무회계라든가 아니면 노무라든가. 네네. 사실 우리가 직원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급여도 줘야 되지만 법적으로 처리를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음. 하시면 저희가 그런 이슈들을 조금 모아서 그런 운영 이슈 컨설팅을 또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네네네. 분들을 배치를 시켜드리고 같이 좀 연구하고 또 만나서 좀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운영 멘토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운영 멘토링은 이제 운영하시다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멘토분을 이렇게 같이 해주면 이제 어떤 그 운영 이슈 컨설팅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이다고 생각하시고 이 운영 멘토링 같은 경우 전문성은 좀 떨어지나 그분들이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왜냐면 협동조합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그런 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멘토들이 관계 속에서 같이 해결해주면 좋지만 어쨌든 관계를 계속 형성해가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크게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크게 하고 있는 것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협동조합 간 협동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슨 뭐 지역경청 강담회라든가 각 지역에서 그 협동조합분들이 오셔서 어떤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럼 저희가 듣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요. 공무원 워크숍도 해요. 저희가 내일 하거든요. 그래서 각 저희가 지금 워크숍. 서울시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서울시에서 다 관할을 못해서 지금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립을 하실 때 설립 신고는 각 구청으로 가시면 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공무원 특징이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알만하면 바뀌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모르시거나 미흡하거나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 업무를 할 때 공통적으로 힘든 점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목적에서 저희가 그런 공무원 워크숍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예비조합 밀착 지원제는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맨날 전화를 받잖아요. 네네네.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맞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요, 이러이러한 협동조합을 만들 건데요. 그 협동조합, 저희랑 좀 비슷한 협동조합이나 잘하고 있는 협동조합 혹시 있을까요? 내지는 어떤 신문사에서 네네. 요새 좀 잘 되고 있는 협동조합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러고 연락이 온다는 거죠. 아, 그러겠죠. 근데 저희가 상담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협동조합을 오히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줘서 운영을 하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저희가 신문을 보고서 알기도 하고 어떤 이제 모임에서 네트워킹 안에서 또 알기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보자. 예, 그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초기에 그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부터 그러면 협동조합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그 코치와 같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협동조합을 잘 만들어 갈 것이냐.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사례를 좀 발굴하고자, 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한 어떤 사업의 하나죠.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 있네요.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하는 일 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뭐 어쨌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 행정들을 보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밀착 지원은 하신다는 그 모토가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서포트를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예비조합 밀착제 저는 1기 해수작 지금 2기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2기 이제 선생님 2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조합별로 준비된 정도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모여서 열의를 가지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코치들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끌어당기는 역할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뭐냐면 그 협동조합에
일단 템포에 맞춰드리고 네. 그다음에 좀 약간 부지부지하거나 몰라서 못 찾을 때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팁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튕겨서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튕겨서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군데에 치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면에만 막 치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협동조합 쪽으로 조금 더 보완하셔야 한다. 그렇죠.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드리는 역할, 그 정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막 저희 쪽으로 막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굉장히 훌륭한데요. 왜냐면 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든 전체를 아시는 분이 잘 모르는 사람을 이끌 때는 사실은 이끄는 방향성이라든가 갈 길을 정해줄 수 있지만 잘 모르는 분야에 내가 들어갈 때는 사실은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고요. 열이는 길을 모르면 지쳐서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기회네요. 저희한테 온 게. 그럼요. 예. 이거를 저희는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기회였고요. 아니 뭐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네네. 지금 주가연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근데 제가 이 기회에 이 밀착 지원을 서류를 넣어야겠다 생각한 거는 어쨌든 교수님의 조언으로 한 건데 굉장히 그러면 이 밀착 지원이 있다는 이런 사업이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아쉽네요. 네, 저희가 네네. 이제 하반기에 2번만 진행을 했고요. 네. 내년에 저희가 계속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1월 달에 저희가 다시 또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네네. 저희 사이트 1545077.net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네네. 사이트거든요. 네. 그 사이트에 상시로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어떤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또 새롭게 바뀌는 건 뭐냐면요. 네. 지금은 짝수달에 인문 심화 과정을 했어요. 네네네. 홀수달에 비즈니스 필수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 교육 받고 이분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는 아주 높아요. 네네. 근데 짝수달이라는 거죠. 아니면 그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필수 교육 하려면 뭐 기다려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너무 텀이 많아서 그분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에서 저희가 매달 인문심화하고 비즈니스 필수 교육 같이 이제 매달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잘 그래서 됐네요. 바로 네. 이제 인문심화 끝나면 바로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내지는 뭐 두 가지 한꺼번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달에 해야겠다. 그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다 신청해서 한꺼번에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말씀들. 바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렇습니다. 얼굴도 저번보다 홀쭉해지셨는데. 근데 어쨌든 서울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서울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본 적 없었지만 오늘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시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네네네. 그 기재부에서 여러 네. 단체를 그 협동조합 도와주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지금 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도 네.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아. 네, 여쭤보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교육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제 강의안을 만들면서 저희 그 직원분들께 여쭤봤어요. 어떨 때 가장 그 보람을 느끼느냐.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저기 물어보시다가 결국 우리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쪽으로 전화했을 때 역시 여기가 최고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그렇죠. 우리 센터를 칭찬하실 때가 가장 보람 느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최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네. 서울시에 정말 그 협동조합 도시가 이루어져서 이탈리아의 뭐 볼보냐라든가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든가 그렇게 멋진 그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팀장님. 뭐 저는 세계는 잘 모르겠고, 저는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하는 거, 내지는 저희가 같이 이제 협동조합 기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서로 잘 연결해서 일단 바람이 있다면 팀장님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지원 받고, 좋은 서포트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성공하는 모델이 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희망을 좀 갖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생각에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에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갑자기 제가 이런 거 해달라고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말씀 너무 잘하시고 그다음에 잘해주셔서
서울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되고요. 네. 서울시뿐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라고 네, 그렇게 네.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 저는 서울 라이브 방송 찾기 강지수였습니다.